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어제 명함이 엇갈렸다며 시카고 올림픽 관련 소식과 총기 난사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어두운 소식이 더욱 우울하게 전개됐습니다. 32명이 사망한 버지니아 텍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온 한인 1.5세로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톨이로 알려진 23살 용의자 조승희 씨가 기숙사 방에 불을 지르고 일부 여성들을 스토킹하는 등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의 노트에서는 독설과 불만이 가득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의 규모와 그 심각성도 이슈지만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교육의 전당에서 잃은 유가족의 심정은 더욱 말로 할 수 없겠죠. 뉴스 매거진에서 삼가 주의를 표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요? 아마 수십만 불대를 예상하셨겠지만 애플사의 52살 CEO 스티브 잡스의 연봉은 단 $1입니다. 어제 애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잡스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연봉을 단 $1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억 가까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 가난하지는 않죠. 연봉 $1인 애플의 CEO 잡스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57억 재산으로 13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오레건주에서 여행 중 폭설에 갇혀 실종됐다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임스 김 씨의 사건을 보도한 포틀랜드의 오레거니언지가 올해 퓰리처상 긴급뉴스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비극적인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알린 오레거니언지의 공로를 높이 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 언젠가 뉴스 매거진에서 또 한미TV에서 나오는 것도 꿈꿔봅니다. 초콜릿이 열정적인 키스보다 육체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흥분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이 연구 결과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는 시점에 이르러 두뇌의 모든 부분들이 키스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자극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콜릿은 또 키스보다 심장 박동수를 더 빠르게 만들었는데 일부 실험 대상자들은 박동수가 1분간 평소 60번에서 무려 140번으로 증가됐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이성보다 초콜릿을 더 찾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싶네요. 달콤 쌉싸름한 맛의 초콜릿의 유혹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매거진에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2세들의 재능과 끼가 넘쳤던 콜래보레이션의 하이라이트, 마음을 살찌우는 신간 안내, 그리고 볼만한 가족영화 Pursuit of Happiness를 소개하는 영화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옛말에 멍석을 깔아주면 못한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이 21세기 젊은이들의 표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열렸던 시카고 콜래보레이션, 한인 2세들의 끼와 열정 그리고 재능이 한껏 나타난 한밤의 이벤트였습니다. 자, 매거진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again. Won't you just say you hate me and just save us all this trouble? Are you proud of yourself? How you presume wrong about a man? And did I miss something? Did I miss something? Did I miss something? What's up, Chi-Town? If you're feeling me, sit still. If you're feeling me, sit still. Put your hands down, put your hands down, keep your hands down, keep your hands down. If you're feeling me, just think, breathe, stare. If you're feeling me, just think, breathe, stare. MC Asian rapper in the house, thank you very much. Yeah. Our next dancer. 자녀 교육, 우리 학부모님들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유태인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늘 신간 읽기에선 우리 아이들의 유태인식 천재 만들기, 두뇌 개발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천재가 된 제롬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굿바이 게으름과 또 신간 상실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리고 데이비드 캐슬리가 공동으로 저술한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작년 가을 무렵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으셨어요. 인생 수업이 죽음 앞에서 삶의 열정을 제시하는 책이었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상실 수업은 죽음 뒤에 더더욱 타오르게 될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풍으로 9년간 마비된 몸으로 힘겹게 살아온 저자 엘리자베스는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예비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해왔던 죽음과 남겨짐에 대한 정신적 실천적 가르침을 제자인 데이빗 캐슬러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신은 가혹하지 않으며 절망 가운데서 너무 빨리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분노와 통곡 혹은 원망과 자존심 등의 감정을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반복 속에 결국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실감의 회복은 죽음 앞에서만 아니고 우리들 삶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상실이란 모두 끝났다의 의미가 아니고 아직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보다는 우리에게 남겨진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책이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에란 카츠의 천재가 된 제롬이라는 책이에요. 저자 에란 카츠는 1965년 이스라엘 출생으로 500자리의 숫자를 한 번 듣고 기억해서 기억력 부분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천재적인 기억술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는 두뇌 능력 개발 및 향상에 대한 강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유대인 고유의 학술법과 탈무드를 접목해서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두뇌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체 인구 중 0.25%만을 차지하고 오랜 시간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이었지만 20세기 이후 노벨 수상자 중 45%를 배출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부와 성공을 이끌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은 유대인의 성공을 이끌어낸 그들의 잠재력 그리고 자신의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방법과 원칙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평범한 옷장수 제롬이 친구들의 제안으로 유태인식 천재 만들기 실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계획한 실험이란 평범한 옷장수 제롬이 유태인식 천재 만들기 방법과 두뇌 개발법을 삶에 적용함으로 3년 안에 5천만 부를 만들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따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재적인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는 저자는 IBM, 코카콜라, 모토로라 등 초인류 기업들이 다투어 분석하고 있는 유태인의 두뇌 개발법 그리고 두뇌 능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태인식 요령을 소설 형식을 빌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태인의 자기 개발법 무엇이 다른지 한 번쯤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문요한 씨의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이에요. 저자 문요한 씨는 정신과 전문의로 알코올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왔으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자기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을 섭렵해왔다고 해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꼭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만이 아니고 방향성 없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중요한 일은 뒤로 하면서 사소한 일에 매달리거나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늘 바빠 보이지만은 실속은 없으며 능력이 됨에도 도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당신은 게으르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굿바이 게으름은 그런 당신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따뜻한 카운슬링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자기 개발과 심리학, 정신의학이 조화된 이 책은 만성 게으름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체험에 근거한 10가지 실천 열쇠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게으름은 세부치의 녹과 같아서
노동보다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게으름이 우리 인생을 좀먹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게으름과 친숙해지지 말고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게으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단순히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저자는 강조해주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상실 수업, 에란 카츠의 천재가 된 제롬, 문 요한 씨의 굿바이 게으름,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여러분께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사회적인 성공이나 부가 사람의 행복지수와 비례하지는 않죠. 오늘 영화 이야기는요. 전 재산이 단 21달러뿐이어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어 행복할 수 있었던 한 아버지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배우 윌 스미스와 그의 친아들의 콤비 연기 또한 화제거리였던 영화 Pursuit of Happiness, 함께 하시죠. 행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적 명예, 조건 천차만별이지만 외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매일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가난할지언정 소박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소시민적 가장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줄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처럼 말이죠. 오늘 함께 감상하실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노숙자에서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 창립자로 거듭난 크리스 가드너의 성공 신화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맨 인 블랙, 인디펜던스 데이, 나쁜 녀석들의 영화로 최고의 배우 자리에 올라선 윌 스미스가 맡았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로 올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윌 스미스는 실제 아들 제이든 스미스와 함께 열연해 더욱 실감나고 가슴 뭉클한 연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제이슨 스미스는 주연 배우의 아들이지만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배역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의 연기 호흡이 돋보이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난해 허덕이던 198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새로 나온 의학기기 세일즈에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투자한 크리스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만 한물간 의료기기는 좀처럼 팔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2개 정도 팔면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가격의 기계. 하지만 병원이 비싼 기계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엑스레이와 별 차이 없는 기계를 찾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내 린다는 막노동 직장을 2곳이나 다니며 일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여운 아들 크리스토퍼는 차이니즈타운에 있는 엉터리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계속되는 부부싸움과 세금도 못 내고 자동차까지 압류당하는 상황이 되자 참다 지친 린다는 친구의 남자친구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며 뉴욕으로 두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던 크리스는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 아이를 버리지 말자. 결국 아들 크리스토퍼와 함께 두 사람이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한 증권회사 앞을 지나게 된 크리스. 그의 눈에 비치는 증권회사 직원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번지르르한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스탁브로커라고 대답합니다. 그 앞에서 크리스는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 일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뇌가 명석하고 늘 반듯한 모습이 눈에 띄던 크리스는 이 증권회사에서 6개월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 단 한 명을 선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뽑혀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6개월간 전혀 월급이 없다는 것.
별별한 벌이가 없게 되자 마침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크리스와 아들 크리스토퍼는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날아옵니다. 세금으로 600불을 압류당한 크리스 가족에게 이제 남은 전 재산이라곤 달랑 21달러 33센트 뿐입니다. 결국 두 가족은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처음으로 잘 곳이 없어 아들을 데리고 할 수 없이 지하철역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아들에게 공룡이 나타났다며 동굴에 숨어야 한다는 거짓말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크리스는 결국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수입이 없어진 크리스는 5시에 문을 열자마자 꽉 차버리는 홈리스 쉘터에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뛰어다녀야 했고 쉘터를 놓치면 지하철을 타고 밤새 돌아다니기도 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돈이 없어 힘들어도 크리스는 오직 아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피를 뽑으며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는 아들과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지내던 크리스. 드디어 인턴십의 마지막 6개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크리스는 드디어 희망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Because tomorrow is going to be your first day. If you'd like to work here as a broker. Yes, sir. 실패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크리스 가드너. 단돈 18달러가 없어 전기가 끊어졌을 때 촛불 아래서 아들을 목욕시키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 역시 포기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한마디,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야 라는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가드너에게 있어서 행복의 지향점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성공은 가정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성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드너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진정한 슈퍼히어로가 아닐까요? 삶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와 아들. 저도 봤는데요. 참으로 가슴 훈훈하게 하는 감동의 명화였습니다. 주먹을 쥐고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는 방송상 넘어가고요.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까지. 다들 혼자서 잘 서는데 유독 네 번째 손가락은 혼자 서기가 힘들죠. 네 번째 손가락은 마치 우리의 약점 같습니다. 그래서 약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결혼 반지는요, 가장 약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죠. 제일 잘난 점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점부터 먼저 보고 서로 보호하고 의지하면서 살라는 뜻 아닐까요? 네, 5손가락이 다 의미하는 바가 크겠지만 유독 네 번째 손가락이 뜻하는데 마음이 더 가는 이유는 다른 손가락은 혼자서 다 잘 설 수 있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마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